이 신호는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위암 환자 10명 중 8명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초기에는 아무 증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속쓰림인 줄 알았는데 만약 이 5가지 증상이 한 가지 이상이라면 어쩌면 위암이 진행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위암 신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는요, 만약 있다면 지켜볼 것도 없이 그날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 신호가 있는데요. 그게 뭔지는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되는지 제 부끄러운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오른쪽 위에 어금니가 하나 없어요. 네, 레지던트 때 그 어금니에 음식이 자꾸 껴가지고 처음에는 좀 살짝 아프기 시작했는데, 좀 바쁘기도 하고 레지던트 때 솔직히 좀 제가 치과 가는 게 무서워서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 4년을 넘겼거든요. 어느 날 이 음식을 씹는데 이 전기가 통하듯이 머리 쪽으로 너무 찌릿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치과 가보니까 이 충치가 이 신경까지 다 파고들어서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어금니를 뽑았어요. 네,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가 딱 제 얘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위암이 딱 이 어금니 같거든요. 이 누구나 아는 뚜렷한 증상이 왔을 때는 이미 꽤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냥 뽑으면 그만이지만 이 위암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치아와 달리 위는 그걸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도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내속 불편함이 단순 위염 같은 그런 위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내시경을 받아야 할 신호인지 스스로 판단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위암에 걸릴 수 있는 음식과 위암과 직결되는 균까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밥만 먹으면 속이 굉장히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약국에서 이 소화제 사 먹는 게 거의 그냥 습관이신 분들 있잖아요.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원래 위가 안 좋은 편이야 라고 이 말을 달고 사시는 분들, 저는 외래에서 이 말을 들으면요, 오히려 더 긴장하고 내시경 할 때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왜냐하면 위암도 처음에는 딱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 소화제 제산제를 먹어도 안 낫는다. 두 번째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금방 더부룩하다. 그리고 이유 없이 살이 자꾸 빠진다. 그리고 좋아하던 고기가 갑자기 싫어졌다. 또는 운변이나 피토하는 증상이 생겼다. 이 중에서 지금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셨다면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속 불편한 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요, 소화제 하나 사드시거나 제산제 그냥 며칠 좀 드시고 나아지면 또 잊어버리고, 불편하면 또 소화제 먹고, 이 패턴이 몇 달, 길게는 1, 2년씩 반복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이 반복되는 패턴 자체가 이미 하나의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이 반복이 왜 중요한지가 바로 첫 번째 신호의 핵심인데요. 첫 번째 신호는 치료해도 낫지 않는 만성 소화불량과 속쓰림. 첫 번째는 이 만성 소화불량과 속쓰림이요, 그리고 상복부 불편감이 치료해도 낫지 않거나 수개월째 반복되는 분들인데요. 밥 먹고 가슴이 화끈거리거나 아니면 신물이 올라오거나 명치가 타는 느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근데 이걸 말씀드리면, 아니 그럼 속쓰림 있는 사람은 다 위암 의심해야 하나요? 당연히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나라 사람 절반이 이 위암 검사를 받으러 가셔야 할 텐데요. 대부분의 속쓰림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고요. 대산제 며칠 드시면 금방 좋아지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조금 깊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위암의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먼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에서 속쓰리면요, 쉽게 말해서 위산이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위산이 점막을 자극해서 생기는 불 같은 거예요. 불. 이 위산이 식도 점막에 닿으면요, 속이 굉장히 쓰려요. 왜냐하면 이 식도 점막은 위 점막과는 다르게 위산에 의해서 쉽게 자극을 받고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위 점막 자체가 얇아지거나 스트레스나 진통소염제 같은 약물이나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약해지고 상처가 난 곳에 이 위산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속이 쓰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건 원인이 이 위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산제나 위산 억제제로 이 위산만 잘 조절해주면, 뒤에 말씀드릴 이 헬리코박터균 양성 위험을 제외하면 대부분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이 불이 꺼지듯 증상이 가라앉아요. 약을 끊어도 자극만, 외부 요인 자극만 잘 안 주면 대체로
증상이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시고요. 그냥 한마디로 원인이 단순하니까 치료도 굉장히 잘 듣는다. 이게 단순 위염 속쓰림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위암일 때 속쓰림은 뭐가 다를까요? 문제는 바로 여긴데요. 위암일 때 속쓰림도 느낌 자체는 위염과 거의 똑같아요. 화끈거리고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증상만 놓고 보면은 사실상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바로 위암이 늦게 발견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그런데 속을 잘 들여다보면 원인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 단순 위염이 위산 하나의 원인이었다면요, 위암의 불편감의 특징은, 위암의 불편감은 불씨가 여러 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양이 이 위벽에 자리를 딱 잡으면서 주변에 계속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고, 또 심하면 이렇게 궤양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점막 밑으로 위암이 파고들면요, 이 근육층까지 파고들면 음식을 이렇게 주무르고 내려보내는 그 위의 연동운동 기능을 방해하고요. 심지어는 종양이 있는 위는 이 산이 나오는 양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산 억제 약은 이 위산이라는 불씨 하나만 그냥 꺼트리는 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위암은 종양이라는 진짜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약을 써도 잠깐 나아지는 듯 하다가 끊으면 또 올라오고, 이 패턴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이 근본적인 이 불을 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으로는 위염 속쓰림과 위암 속쓰림을 구분할 수 없다. 이거는 의사인 저도 증상 설명만 듣고는 못 구별해요. 그럼 그래서 뭘 봐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요, 이 속쓰림의 느낌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패턴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며칠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이상 계속 지속되느냐,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 저항성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약을 제대로 써도 시원하게 낫지 않고, 끊으면은 금방 또 돌아오느냐. 이 두 가지가 겹친다면 그건 약으로 끊을 수 없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위암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40대 이후에, 그리고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분이라면 이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약 먹어도 안 낫고, 끊으면 또 생기고, 몇 달째 반복된다. 이 세 가지가 만난다면요, 느낌이 아무리 비슷한 위염 같아도요, 한 번은 그 위안을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봐 봐야 하는 신호이니까요, 절대로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기 포만감이에요. 조기 포만감. 적은 양만 먹었는데도 배가 금세 그냥 꽉 찬 느낌이 반복되는 경우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한 공기 뚝딱 비웠는데 요즘은 반 공기 먹는 것도 버겁다, 이런 느낌. 이 위안에 종양이 생기면 음식 담을 공간을 얘가 차지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게 공간이 커서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어쨌든 음식이 담을 공간을 위 종양이 차지를 하게 되니까 금세 배가 부를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종양이 점막 밑으로 파고들면서 위에 연동운동 기능도 같이 떨어뜨리게 되면 위가 잘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 안에서 굉장히 좀 복부 팽만감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걸 이제 알람 심톰, 경고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신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원래 소식하는 사람은 그러면 항상 의심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 원래 소식하셨던 분들은 해당 없고요. 포인트는 이전과의 변화다. 그래서 원래보다 갑자기 식사량이 확 줄었는데 빨리 부른 느낌이 계속 반복되는 거. 여기서 핵심은 갑작스러운 변화와 함께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증상이 지속될 때. 참고로 처음에 말씀드린 오늘 바로 병원 가야 되는 신호는 아직까지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를 볼게요. 네, 세 번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예요. 네,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 마운자로나 요새 맞는 위고비를 맞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최근 몇 달 새에 그 눈에 띄게 체중이 줄였다면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숫자 기준을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한 달에 2에서 3kg이 지속적으로 빠진다, 또는 6개월간 체중이 5% 이상 감소했다, 이런 이유 없는 이 정도의 체중 감소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이 신호는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체중 감소는 위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모든 암이 진행되면 체중이 빠지기도 하고, 살이 빠졌다고 다 위암이라고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예를 들면 갑상선 항진증이나 당뇨 같은 질환도 다 같이 검사해 봐야겠죠.
그래서 진행된 위암에서는 근데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왔다면 말씀드린 다른 증상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요. 더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이유 없이 살이 빠졌다면 좀 기뻐하기 전에 확인부터 하기. 오늘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별표 하나입니다. 별표 하나. 그러면 저는 살이 쪘으니까 괜찮은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런데 위암 초기에는 체중이 멀쩡한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는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고가 맞지만 살이 안 빠졌다고 하는 거는 안전한 신호는 절대 아니니까 이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식욕 부진인데요. 특히 고기. 그냥 밥맛 없는 수준이 아니라요. 평소 잘 드시던 고기나 삼겹살 그리고 냄새 강한 음식을 갑자기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굉장히 싫거나 이 냄새만 맡아도 이 구역질 난다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임신으로 입덧하는 분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종양이 만들어내는 TNF-알파 그리고 인터류킨 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요. 그 뇌 시상 하부에 식욕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작용을 해서 미각 역치 자체가 망가지는 건데 이때는 이 단맛은 조금 둔해지고 고기 특유의 냄새와 맛에는 오히려 더 예민해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위암 신호인가요? 여기서도 핵심은 갑작인데요. 고기를 원래 엄청 좋아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이 냄새만 맡아도 굉장히 울렁거린다. 정말 먹기 싫다.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강조하고 중요한 5번째 신호는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피토 그리고 검은 변을 보는 증상이에요. 네. 이 5번째 신호는 바로 오늘 병원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신호예요. 근데 이렇게 검은 변 말씀드리면은 철분제 먹으면 까매진다는데 음식 때문이나 약 때문 아닌가요? 네, 맞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철분제나 비스무스 같은 약, 그 다음에 뭐 선지, 오징어 먹물, 블루베리 같은 거 드셨을 땐요, 이 변이 일시적으로 검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당이 없고요. 문제는 그런 걸 안 먹었는데 변이 검게 나오고 짜장면 춘장처럼 굉장히 끈적하고 냄새가 유독 심할 텐데요. 이거는 이 내부 출혈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구토에 이제 피가 섞였거나 이제 원인이 모를 검은 변이 나오면 그날 바로 응급실이나 이 내과로 오셔야 하는 응급 신호예요. 그래서 이 신호만큼은 좀 지켜보다가 나아지면 가야지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다른 신호들은 몰라도 이 5번째 신호가 있다. 그러면 오늘 당장 병원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별표 3개입니다. 네, 표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멈춰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여기까지가 이 몸이 보내는 위암의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근데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애초에 위암을 예방하려면 뭘 조심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위험을 실제로 높이는 안 좋은 음식 그리고 균, 이 둘을 짧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짠 음식, 젓갈이나 짠 국물 등이 있죠. 두 번째는 가공육과 훈제육, 흔히 이제 햄이나 소세지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베이컨, 탄 음식. 네 번째는 음주, 술이죠. 5번째는 이제 뜨거운 음식과 음료. 다시 볼게요. 짠 음식, 그 다음에 가공육, 훈제육, 탄 음식, 음주, 그 다음에 뜨거운 음식. 이 5번째 뜨거운 음식과 음료는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식도암이거든요. 식도암을 유발하는 요인인데, 뜨거운 음식과 음료도 위에 들어오면 자극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 점막을 약하게 만들고, 이후에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자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맞겠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식도암의 유발 요인이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짠 음식은 이 나트륨이 점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국물을 굉장히 좀 싱겁게 좀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국물 대신에 조금 건더기 위주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공육이나 훈제육,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질산염이 발암물질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WHO에서도 1등급 발암물질로 정했어요. 그래서 얘는 주 1회 이하로, 안 드시면 더 좋고 최소한 주 1회 이하로 좀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탄 음식. 여기 탄 부분이 발암 유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탄 부분을 잘라내고 드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는. 그리고 네 번째, 음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알코올을 드시게 되면 나는 매일
반주로 조금씩만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 드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알코올이 들어오면은 입 안부터 시작을 해서 닿는 모든 곳, 입안, 그 다음에 식도, 위, 소장, 대장, 모든 점막에 다 암을 유발시키고 점막을 자극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음주는 아예 끊는 게 좋고요. 어떤 일이나 어떤 뭐 불가항력적인 것 때문에 도저히 술을 끊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새는 무알콜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냥 알코올 원래 술이랑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시거나 끊는 게 좋겠다. 그리고 뜨거운 물과 음식, 음료는요, 이제 65도를 넘게 되면은 식도암을 유발하거나 위 점막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식습관부터 한번 바꿔보셔야 돼요. 이 음식 얘기는 좋은 음식부터 해서 사실 할 말이 훨씬 많아요. 위에 좋은 음식까지 한번 해서 따로 빼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분은 구독 눌러두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 위암 얘기하면서 이 균을 좀 빼먹을 수 없겠죠. 바로 헬리코박터 균. 정식 이름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인데요. WHO가 이 균을 1군 발암물질로 공식 지정한 균이거든요. 얘가 이제 위에 이렇게 감염이 되면은 점막에 파고들어 가지고 얘가 계속 기생을 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궤양도 일으킬 수 있고 위암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는 치료를 하면 안 없어집니다. 계속 살아요. 그래서 꼭 치료가 필요한데, 무서운 거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감염이 되면 이 위암 위험이 안 걸린 사람보다 한 3배에서 6배 이상 위암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무서운 건 감염돼 있어도 얘도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헬리코박터 균은 이 가족 안에서 옮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엄마가 자식한테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로 인해서. 그래서 찌개를 이제 같이 떠먹거나, 를 이제 우리는 같이 쓰는 문화가, 식습관 문화가 있잖아요. 요새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항상 그런 식습관 문화로 드셔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걸렸을 수 있고 나로 인해서 가족분들이 걸렸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양성이라면요, 가족도 함께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있는지 한번 검사를 받는 걸 권해드려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내시경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 조직을 이렇게 떼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내시경 검사가 조금 제한이 된다,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숨을 후 부는 요소 호기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감염이 확인이 되면 1주에서 2주 정도 약을 드시면 10명 중에 7분은 1차 치료에서 이 균이 완전히 박멸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종료가 되고요. 좀 내성을 보여서 안 되는 분들은 뭐 2차나 3차 치료까지 하게 되면 97% 이상은 치료가 되니까요. 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위암 위험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정리하기 전에 영상 처음에 나 원래 그냥 위가 안 좋은 편이야 하고 넘기는 분들 얘기했었잖아요. 사실 속이 예민한 사람들이 더 이런 몸이 보내는 이런 신호에 오히려 더 둔감해지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나는 늘 불편했으니까 진짜 위험한 신호가 와도 그냥 지난번처럼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다르실 거예요. 이 속쓰림이 계속되거나 갑자기 배가 빨리 부르거나 이유 없이 살이 빠지거나 이 고기가 싫어지는 증상들이 지속되고, 그리고 가장 강조했던 피토나 검은 변이 나오면 이건 내시경 받으라는 신호구나 라는 거 아셨죠? 이 판단 하나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진짜 제가 이 어금니 하나 잃은 게 처음에 그 음식 낄 때 큰 신호를 몰라서가 아니라요, 이 알면서도 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이 꼭 작은 신호가 왔을 때 그냥 넘기지 말고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세요. 아까 위는 이 작은 신호를 미리 확인할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위내시경입니다. 위 안을 직접 들어가서 구석구석 점막들을 살펴보고요. 이런 아주 쬐끄만한 암이 있는지, 또는 궤양이 있는지, 아니면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조직 검사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말씀드린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위암은 병기가 빠를수록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최근 통계에서 위암 5년 상대 생존율이 한 78% 정도인데 1기에 발견됐을 때는 5년 생존율이 90% 정도로 괜찮은데 3기로 가면은
생존율이 30%에서 한 50%로 확 줄고요. 4기로 진행이 되면 얘는 2년 생존율이 10% 이하로 완전히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만 40세 이상이면은 2년마다 위내시경을 국가검진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나라가 이제 2년마다 위를 들여다볼 기회를 공짜로 주는 거니까 이미 대상이신데 그냥 몇 년 미루셨다면은 지금 2026년이니까 태어난 해가 짝수라면은 올해 받아보시고요. 만약에 홀수에 태어났는데 작년에 안 했다면은 올해로 2월에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 이 영상이 지금까지 미루기만 하시던 분들이 증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내시경 예약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시경이 두렵고 걱정돼서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내시경 예약 전에 꼭 확인할 내용을 이 고정 댓글에 다른 영상으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한번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